2라운드 핵 무장론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던진 최혜병 특검법을 중심으로 여당 전당대회 1라운드 전선이 꾸려졌다면 2라운드는 나경원 의원이 던진 핵 무장론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 6.25 이 기념일에 맞춰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다른 경쟁 주자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사실상 지금으로서 당장 핵무장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먼저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부터 같이 보실까요? 굉장히 간결했습니다. 6.25입니다. 이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어제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와중에 나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주원규 평론가님, 준비된 메시지였을까요? 예,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아주 전략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보수 여당 안에서의 그 당심을 확보하고 강성 지지층에게 지금 핵무장의 어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사실 나경원 후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개파라든지 그 안에서의 당내 인프라가 어떤 면에서는 약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무래도 대세가 뭐 한동훈 후보다 그리고 원희룡 이제 전 장관까지 참전한 이 상황에서 그런 위기감의 발로로서 핵무장론을 들고 일어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래 보수의 목적이라는 것은 안정화에 있는데 지금 이것이 외교적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미 윤 대통령도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그 핵 공유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과연 당권 주자가 지금 보수 여당의 당권 주자가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윤심하고도 반하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도 좀 엇갈릴 수 있다. 그렇게 맞습니다.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석열 대통령의 보수적 아젠다에서도 미국과의 긴밀한 핵 공유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나경원 의원의 말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또 어떤 발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체 핵무장에 대한 느낌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자체 핵무장을 했을 때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더 위험 국면을 쏟아부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대책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단지 존재감을 올리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패착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조금 전에 추가 설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국제 정세를 고려한 핵무장론을 주장한 것이다라면서 평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당장 핵무장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핵 개발이 당장 가능한 게 아니니 그때까지의 우리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춰놓자라는 취지였다라는 설명을 좀 긴 글을 비교적 긴 글을 남긴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제 당권 주자들 입장을 함께 보시면요. 지금은 당장 핵무장하는 건 어려워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윤상현 의원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원희룡 전 장관, 핵 우산을 강화해야 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핵 무장 잠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핵을 갖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격한 주장처럼 한때는 여겨졌었는데 지금 보수 당권 주자들 이동석 행정관님, 그러니까 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도의 차이고 좀 뉘앙스의 차이일 뿐이지. 뭐 핵 무장을 하자, 핵 공유를 하자 지금 이런 톤 조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4년 전이나 6년 전이나 뭐 핵 무장론은 어김없이 등장을 한 바 있습니다. 뭐 김무성 대표 시절에 원유철 당시 원내대표가 핵 무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꺼내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핵 무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누가 보면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제 정서나 어떻게 따라가다 보면은 한국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것도 사실 찬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 정세, 뭐 중국이나 일본, 북한 더 나아가서 뭐 러시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의연 외교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 가서 미국 수뇌부들과 회동을 하면서 한국에 뭐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은 후에야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거는 결국 자기 장사로밖에 비춰질 수 없다는 비판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당권 주자들 내에서는 좀 신중한 토론이 전제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사가 되는 주장입니까?
굉장히 장사를 많이 하신 거죠. 나경원 당권 주자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예. 결국 이슈를 선점했다는 점에서는 나경원 당권 주자가 성공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2라운드를 나 의원이 연 것만으로 일단은 성공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런데 이 당권 주자들 말고 여권의 잠룡 주자들도 입장을 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런 입장을 냈는데 홍준표 시장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서울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북한은 이미 핵을 소형 경량화했다. 여기에도 지금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최평론가님. 네. 그럼 이 두 분은 나 의원을 지지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어제 실제 나 의원 행사장에 같이 참석해서 좀 약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예. 이미 홍 시장도 이미 선거 전에 등록 전에 나 의원을 만났어요. 대구에서.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정적 지지도 있는데 이 이슈에 참전한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나 의원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목표가 있는가 하면 예. 이거는 핵무장론은 보수 그 정당 내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관심이 높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역대 당권 선거 당권이든 대권이든 후보들이 언제나 이 이슈를 꺼내왔어요. 여기에 참전함으로써 본인들의 존재감도 함께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당권 주자들의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 선거는 당권 주자들의 각축전이 돼야 되지만 이 이슈는 본인들이 참전할 수 있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나 의원을 일부 좀 측면 지원하는 그 의도도 있고 하나는 우리도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는 어찌 보면 대선 경쟁에 한 발 먼저 디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이 이슈가 그러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이 제가 국면 전환에 성공했다는 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차에서 한동훈이 쏘아올린 최혜병 특검법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모든 이제 이슈가 블랙홀처럼 그게 빨아들였다면 예. 그게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른바 출구 전략이 짜여진 거죠. 그런 측면인데 이게 지금 왜 보수 이슈에서 중요하냐면 일단 당원 80% 투표에다가 지금 미국 조야의 기류가 약간 바뀌고 있어요. 어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그 아시아 영내 관계들이 긴장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대처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얘기 뭐냐면은 이 여지도 열어놓고 미국 조야가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거기에 잘 말하자면은 이 틈새 전략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슈는 설령 며칠이 지나서 다시 바뀌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재발화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층을 겨냥한 것도 있지만 또 마침 또 국제 정세가 네. 또 이런 주장과 결이 비슷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더 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다음 경향신문 함께 보시면요. 실제로 이게 강성 보수층 끌어안기 기싸움이다라고 지금 경향신문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현주 위원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 보수층 끌어안기 기싸움, 그러니까 당원 80%를 노린 표심 잡기다라는 분석 동의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저런 부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얘기가 나왔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지금 8대2 그러니까 당원들의 당심이 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전통적인 지지층들 그리고 전통적 당원들의 표심을 노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를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출마 선언과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를테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짜놓은 전장에서 모든 후보들이 싸우는 격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이 핵무장 논쟁을 던짐으로써 이슈가 전환이 되고 본인 위주로 특히 이제 안보 이슈라고 하는 보수의 핵심 가치들을 본인이 선점해오는 효과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파족이 좀 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를테면 뭐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닌 그런 또 어정쩡한 위치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개파나 이런 것보다는 정통적인 보수 인사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나 강성 지지자들 또는 이제 그 당심의 80%가 있는 당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파가 없다. 이걸 좀 차별점으로 내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색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보수층을 겨냥한 오른쪽 주장을 지금 내놓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주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당대회 후보 중에 영남 후보가 전무하다. 그래서 지금 영남 민심 잡기, 누가 이 당심을 선점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경쟁이 붙었다라는 이제 시각도 있는데요.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보시면요. 제목이 이겁니다. 여당 전당대회 영남 현역 후보는 전무. 이건 이동성 행정관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전 위원장까지 사실 수도권 중심의 후보들입니다. 근데 당원 40%가 영남에 있기 때문에 보통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면 영남 후보들이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뭐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였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당대표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공감대가 의원들 내부에선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원내대표가 영남 그리고 당대표가 영남 그러면 이거는 또 외부에서는 도로 영남당이라는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영남권 출신이 대표보다는 그래도 수도권 대표 출신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결국 이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영남권 당원들을 어떻게 구애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당권의 표심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을 노린 그리고 영남을 방문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영남의 대부분의 활약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남을 방문한 후보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다음 키워드와 함께 과연 누가 영남에 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